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잠깐 보면 거래 자료 입력은 모두 이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정보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계정과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계정과목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계정과목 코드 체계 즉 4자리, 6자리에 따라서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자리, 6자리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정과목이 0101, 즉 101번, 102번에서 총 4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계정과목을 6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6자리를 사용하는데, 6자리 사용하는 케이스는 기초정보관리에 우리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에 가셔갖고 환경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자, 계정과목 자리 수가 나옵니다. 기본 4자리 코드로 되어 있는데 1번 6자리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 환경 등록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다시 실행하게 되면 계정과목이 총 6자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6자리가 분류가 되고요. 우리 교재는 65페이지가 되겠는데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계정과목을 6자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참고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4자리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전체 내용을 포함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6자리의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고 계정과목 안에서 내용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 811만 복리후생비 이렇게 4자리로 사용하게 되면 복리후생비의 총 금액은 알 수 있는데 복리후생비 안에서 식대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6자리로 사용하게 되면 그 세부 내역별로 이렇게 계정과목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총액으로 구분해서 구분이 되겠지만 총액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볼 때는 자, 복리후생비 중에 식대가 얼마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6자리 코드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대리인들은 이렇게 6자리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6자리 계정과목 코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6자리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6자리에 세목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사용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계정과목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6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를 만약에 이렇게 등록한다면 F4 한번에 세목 추가라고 있죠. 그죠? 세목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복리후생비에 811번 밑에 81101번이라고 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리 식대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다시 세목 추가를 또 눌러서 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복리 건강보험료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목 추가는 대표 부분에서 세목 추가를 합니다. 그럼 3번에 또 등록이 되겠죠. 복리 고용보험료 자, 이런 형태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총액 중에서 식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저희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본 코드 자리 4자리로 변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에서 코드를 4자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갑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면 그 구성이 계정 체계, 계정 체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드 번호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 성격, 관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세부 내역들과 적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중요한 계정 과목이고요. 까만색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까만색은 수정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성격은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일반적인 항목으로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고 계정 과목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다라고 해서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을 보게 되면 우리 계정 과목에서 특정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보면 예금, 적금, 일반 차감, 유가증권, 가지급금, 받을럼에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일한 성격이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된 성격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차감이라고 되어 있죠. 차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성격으로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입력을 할 때는 우리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감이라는 성격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이미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격에서 이미 마이너스 성격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액을 입력할 때는 이 양의 숫자로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의 67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성격에 대한 종류별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7페이지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성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보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수금의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여기 이제 모든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의 계정 과목과 성격과 세법상의 세무상의 성격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에서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그 정확한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계정이므로 결산 후에는 잔액이 영원히 되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결산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무회계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가지급금의 성격이 기업회계 성격과 세무회계 성격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회계상의 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기업회계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회계상의 개정은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인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는 가지급금의 성격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시 성격이 부여됨으로써 실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될 때 자꾸 이제 감점을 받는 감점 요인이 생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지금 그 개정 과목의 성격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우리는 뭡니까? 그 가지급금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해서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자 134번을 보시면 134번이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이 가지급금이 성격이 가지급금입니다. 자, 요거는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114번 개정과목이 대여금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인데 이 대여금의 성격이 지금 대여금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9번 대여금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 부분을 7번 가지급금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단기 대여금은 기업회계상의 단기 대여금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동시에 갖게 되고 이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들이 추후에 세무조정 시에 전부 활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부여함으로써.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산재무제표에 그러니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금액들의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단기 대여금으로 또는 장기 대여금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부여함으로써 추후에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활용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회계에 따라서 결산한 재무제표나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정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